제3 결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로. 결로라는 것은 이 지구상의 대기는 습공기죠. 습기를 함유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각 공기의 노점 온도,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인 노점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그 노점 온도보다 차가운 표면과 접촉하면 이슬이 맺혀서 물이 형성되는데 그것을 결로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아파트에서 일어나셔가지고 거실에 문을 열고 발코니, 여러분들 용어로 베란다에 나가시면 베란다 샷이 어떻게? 성에가 합기죠? 그것이 무엇이다? 결로입니다. 자, 그런데 결로가 유리에서 생겨야 되는데 샤시 쪽에서 생겨야 되는데 이것이 벽면이나 이런 데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가 펴죠. 벽지나 이런 데 곰팡이가 펴거나 아니면 벽지가 더러워지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장롱이 있는 데 생기면 어떻게 문제가 장롱이 썩고 그러죠. 그럼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결로가 됩니다. 그러면 결로의 원인적인 측면을 보시면 실내의 뭐다? 온도 차이 때문에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한옥하고 아파트를 기억하시면 돼요. 한옥에 사실 때는 어떻습니까? 실내하고 실외의 온도차 별로 안 컸죠. 창호지로 실내 실외를 구분했기 때문에 맞아? 온도차가 적은데 요새 아파트 단열재 시공을 하고 샤시가 좋다 보니까 실내 온도를 높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외기 온도는 춥잖아요. 온도차가 클수록 결로는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내 습기의 가다 발생입니다. 옛날 한옥에서는 실내에서 생기는 습기가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습기가 거의 다였죠. 근데 최근에 봅니다. 아파트에는 실내에 뭐가 있습니까? 주방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욕실도 들어와 있죠. 그리고 또 어항이나 이런 걸 하는 분도 있어요. 수족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혹가다 TV에 나왔었죠. 몰라, 잠시 어떻게 딱 보니까 김건모 씨가 막 집에다가 막 저걸 하던데 완전 뭐 강어부터 해가지고 우르 이런 키우는데 도움하고 횟집 수족관을 갖다 놨던데 그럼 그 수증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실내 습기 가다 발생이다. 그리고 생활 습관의 한기 부족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기를 잘 안 해요. 왜? 가글이 추웠기 때문에. 한옥에서 살 때 추웠기 때문에 문을 자꾸 닫았거든.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서. 생활 한기 부족이나 구조체 열덕 특성입니다. 지금 현대식 아파트가 철근 콘크리트나 금속이나 유리로 만들어지죠. 열을 잘 이동시키거든요. 그런데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열이 이동 못하게 했는데 근데 그것이 단열재가 시공 안 된 부분에서 발생하잖아요. 열적 특성에 의해서. 맞죠? 그래서 유리나 이런 데 콘크리트 이런 데서 잘 발생하죠. 그리고 시공 불량으로 생깁니다. 또는 시공지 미건조 상태에 따른 결로입니다. 자, 현재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는 습식공법이잖아. 그럼 일정량의 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건조한 다음에 입주해야 되는데 공사가 급급하다 보니까 입주 시기에 맞춰서 막 공사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해요. 근데 벽지에 나중에 곰팡이 펴버려.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번에서 6번까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론은 발생이 되더라 이겁니다. 간단히 보시고 그래서 안 되면 1번만 기억하세요. 실내 온도차가 뭐 할수록 클수록 심해집니다.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결로 현상은 우측에 박스 보십시오. 결로 현상 2번, 박스 2번 보십시오. 실내 온도차 클수록 심해집니다. 습도가 높을수록 심해집니다. 그리고 열 간류, 열 전도율이 뭐 할수록 높을수록 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재료죠. 벽체나 이런 재료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 벽체나 이런 재료죠. 재료의 이 열 간류율입니다. 열 전도율.
그래서 이런 벽체나 이런 유리라든지 좀 샷이나 이런 부분에 열 관료율, 열 전도율이 높을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이 재료들이. 그럼 여러분 이겁니다. 단열재에서 발생을 해야 안 해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면 돼요. 자, 여름에 더울 때 여러분들이 캔을 드시잖아요. 시원한 캔이죠. 뭐 커피를 드시든 맥주를 드시든이죠. 그 캔 표면에서는 물방울이 생기죠. 맞아요? 그런데 아이스박스에서는 안 생기잖아요. 아이스박스 표면에 물이 생기면 어떻게 짊어지고 다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된다. 그 재료에 열 관련, 열 전도율이 클수록 심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캔을 하다 보니 알루미늄은 열 전도율이 크다, 작다? 알루미늄 열 전도율 크죠? 그래서 양은 냄비 아닙니까? 맞죠? 양은 냄비 특징이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잖아요. 맞죠? 열을 빨리 전하잖아요. 자,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페이지 364페이지에 보시면 결로 방지 계획이 나와요. 결로 방지 계획. 자, 이 결로 방지 계획적인 측면에서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시험이 7번하고 6번에 집중적으로 냈어요. 7번과 6번. 7번 가지고 한 번 냈고 6번 가지고 두 번 냈어요. 자, 그러면 실내적 표면 온도를 실내공 노점 온도보다 높게 한다. 자, 이겁니다. 이 벽이 됐든 유리가 됐든, 자, 이겁니다. 벽체가 됐든 유리가 됐든 여기가 실외입니다. 여기가 실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노점 온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노점 온도보다 이 표면 온도가 낮으면 여기에서 뭐가 생긴다? 표면 결로가 발생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이거잖아요. 겨울철에 있죠? 차에 타고 가면 뒤에 성에 끼죠? 결로 생기잖아. 그러니까 뭐합니까? 뒷유리에 열선 넣죠? 온도를 높이잖아. 근데 앞유리는 열선이 없죠? 근데 앞유리는 대신 뭐다? 온풍으로 붙여서 있죠? 데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하고 이 실내 표면 온도죠? 실내 표면 온도하고 그러면 보통 누가 높아야지 안 생긴다? 표면 온도를 높게 하면 돼. 얘를 높게 하고 얘를 낮추면 방지 대책이 되는 거야. 이 방지 대책이죠. 결로 방지가 되는 거야. 결로 방지 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일 처음에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를 낮추는 방법 있죠? 노점 온도를 어떻게 낮추느냐? 그럼 노점 온도는 아까 뭐하고 비례관계라 했어요? 습도하고 비례관계라 했죠? 습도가 높아지면 노점 온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노점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러면 습도를 어떻게 낮추는 거죠? 습도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 습도를 낮추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습도를 낮추는 건 실내 수증기 발생을 억제하면 되죠. 실내 수증기 발생을 억제시켜주고 최대한 억제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발생된 수증기는 실외로 어떻게 배출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수증기를 실외로 배출하는 거예요. 수증기를 실외로 배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증기를 실외로 배출하는 것은 기계항기를 하든 자연항기는 항기 횟수를 증가시켜 주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제 자연항기는 항기 횟수를 증가시키면, 그러면 이 항기는 어떻게 횟수를 어떻게 증가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항기 횟수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항기 횟수를 많이 해주면 실내 습도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로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니다. 틈새 바람이 심한 건축물은요,
안 생겨 결로. 집이 난방을 해도 춥더라. 틈새 바람 심하다는 게 결로 안 생깁니다. 죽어도 안 생겨.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들어가 보니까 총체적인 문제야. 내가 가봤으면 괜찮은데 내가 안 가봐가지고 내가 이 지방 수업이라서 가보지 못해가지고 저는 가면 꼼꼼히 구합니다. 지금 일조 같은 거 다 살펴보고 하거든. 내진도 고려하고요. 저는 딱 가가지고 탁탁 두드려 봅니다. 지하 가보고요. 저는 지하는 기본으로 가봅니다. 집 구할 때. 여러분들 안 가보죠? 나는 저것도 생각하는데 원래 내가 구하면 저기 북한 아들이 장사포 쐈을 때 포탑 떨어지는 거죠. 방향까지 고려해서 제가 구한 거는 그것까지 고려해서 구했었거든요. 전에 나는 그래 북서 저 쏘는 방에 있죠. 그거 딱 고려해 방패막이 있는데 딱 구했었거든요. 병풍처럼 쳐가지고 우리 층만 좀 낮고 병풍처럼 있잖아요. 옆에 고층이 딱 서 있었거든. 우리 거는 10몇 층이고 나머지는 30층이 넘는 완전 병풍이야. 근데 이번에는 마음에 안 들어. 빨리 이사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 곳에서 내가 10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진 설계도 잘 돼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자 이거고 그다음에 실내 표면 온도를 높이는 방법 있죠? 자 이겁니다. 실내 표면 온도를 높이는 법은 단열재 시공을 해주는 거죠. 단열재 시공을 해줘서 열관류 저항값을 어떻게 크게 식여주는 거예요. 열관류 저항. 그러면 열관류 저항값이 크게 한다는 것은 반대로 열관류율은 어떻게? 열관류율은 낮춰야 돼요? 높여야 돼요? 낮춰야지, 벽체. 단위적 열관류율은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은 뭐다? 크게 하지만 율은 어떻게? 저항은 열을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게 저항이에요. 기준을 잡아두시고 너무 지금 시험 범위가 넓어져서 상세히는 못합니다. 결로 가지고도 사실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정확히 하려고 그렇게 수업할 수는 없고 자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이겁니다. 그래서 이 표면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서 생기는 거. 자 그런데 습기가 투과에 들어가서 이 내부에서 생기면 무엇이다? 투습을 하면 투습을 해서 이 내부에서 생기면 이게 내부결로거든. 내부결로. 내부결로가 생기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자, 습기가 내부에서 생기면 겨울철에 동해를 입으면 어떻게? 물이 팽창하죠? 그럼 균열 크랙이 가는 거예요. 크랙 가면 자, 탄산가스나 물이 스며들어가죠? 그러면 철근이 어떻게? 녹슬어요. 자, 그냥 안에 습기 있으면 녹 안 슬어요. 왜 그런가 하면 물에 콘크리트 잠겨 있어도 녹은 안 씁니다. 콘크리트 pH 때문에. 근데 콘크리트가 중성화되면 철근이 어떻게? 녹슬어 버려요.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 유지하고 있으면요. 물에 잠겨 있어도 관계없이 녹 안 슬어요. 그럼 교랑 다 붕괴될게요. 교랑은 물 속에 있잖아요. 철근 다 녹슬어가 박살났어야 되는데 관계없는 이유가 콘크리트 pH가 11 이상 유지가 되면 철근 녹 안 씁니다. 그 부동태 피막을 형성해요. pH가 11 이상 되면요. 그래서 녹이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이 내부결로를 방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투섭했기 때문에 생겼잖아. 그럼 내부결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섭청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방섭청이라고도 하고요. 막이라고도 하면 돼. 방섭청 막. 제가 옛날에 내 이름으로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교재를 낸 경우가 있어가지고 한쪽은 막 한쪽은 청으로 해놨더니 한 번은 막으로 냈었습니다. 방섭청 방섭막. 그래서 방섭청 방섭막을 설치하면 돼. 근데 이거는 실내측이에요. 외측 아니에요. 이 가지고 함 시험 냈었어요.
실내측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실내측 중에서도 고음부예요. 고음부에, 실내측 고음부에 설치를 합니다. 자, 혹시나 단열재가 있으면 단열재 안에다 단열재 공사를 했다 가정합시다. 단열재 공사를 해버리면요, 실내는 실내지만 단열재를 기준으로 안에가 고음부고 밖에가 저음부잖아. 맞죠? 고음부 쪽에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열재를 경계로 해서 온도차가 많이 나거든. 맞죠?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간단히 기억하시고 요거 대주시면 되고, 그럼 방섭청 방수막이 대표가 저겁니다. 주방 타일. 방섭청이 주방의 타일 생각하면 돼요. 욕실의 타일들, 주방의 타일이 방섭청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주방 있죠. 벽면은 전부 다 타일 부착되어 있잖아요. 아, 싱크대 뒤에도 다 타일이 있어요. 싱크대 물 튈까봐 와 해놨다. 그게 아니에요. 습기가 들어갈 걸 대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럼 밥솥 돌리면 습기 나오죠. 그리고 자, 여러분들 조리대에서 있죠. 가스레인지에서 막 하면 습기 생기죠. 오늘 뭐 된장찌개 뭐 찌개 끓이잖아요. 국 끓이면 있죠. 습기가 싹 생기잖아요. 그 습기가 벽면으로 투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섭청 설치해 놓은 거야. 그럼 우리 눈에 보이죠? 타일이. 맞죠? 실내 측 쪽이다. 자,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2번에 한기 계획을 잘한다는 것은 한기의 수를 많이 해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한기의 수는 시간당 0.5회입니다. 시간당 0.5회 합니다. 공동주택의 한기의 수는 마다 시간당 0.5회 이상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시간당. 공동주택은 원래 이 정도 해주라. 옛날은 이거 혼자서입니다. 옛날 0.7회 했다가 애매하거든. 0.7회 하면. 맞아요? 시간당 0.5회 하면요, 2시간당 한 번씩 열어주면 되잖아요. 이 시간당 0.7회 해놓으니까 애매한 거야. 그래서 법률을 고쳤습니다. 아예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하거든. 0.7회 하면 애매하잖아. 맞아요? 자,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66페이지 급수설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설비. 자, 급수설비는 이거는 올해도 2문제 나옵니다. 올해도 2문제. 올해도 최소 2문제는 낸다. 올해도 급수. 급수설비는 물을 사용 목적에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설비가 무슨 설비다? 급수설비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그 수질부터 하면 돼요. 수질부터. 수질은 제가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해서 작년에. 그래서 여기서 냈고요. 자, 올해는 잘하면 종합문제 지문 정도 언급할 수 있다. 여기에서 수질 개념에서. 올해는 너무 열심히 보지 말아요. 오늘 연락이 안 가면 나올 거 같죠? 올해 다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올해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물의 경도는 물속에 녹아있는 마그네슘이든 칼슘이든 나트륨이든 뭐 철분이든 뭐 등등등 다양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그것을 뭘로 한산 표시했다? 탄산 칼슘으로 자, 한산 표시했는데 이때 그 단위를 뭘 쓴다? 100만 분율인 ppm 단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100만 분율 ppm 단위 개념이 언급이 됐었죠. 지문에. ppm. 그래서 ppm 단위와 같은 단위가 뭐라 했어요? 미리그램 퍼 리터야. 그래서 우측 보세요. 먹는 물의 수질 기준 단위가 전부 다 미리그램 퍼 리터로 나오죠. 예. 그리고 이 단위가 같으면 그램 퍼 메다 삼성. 이것이 다 100만 분율이에요. 이 단위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물을 탄산가스 함유량으로 따질 때 극연수, 연수, 적수, 경수로 나타난다. 연수는 경도가 낮은 물로서 보통 이 비누 거품이 잘 생기죠. 비누 용해가 때가 잘 빠집니다. 그래서 빨래할 때 뜨거운 물 써야 돼요. 맞죠? 찬물로 하면 때가 잘 안 빠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비누 용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비누를 넣어가지고 있죠. 비누를 넣어서 때 뺄 때 있죠. 그때는 뜨거운 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용수나 보일러용수 하면 무슨 수? 연수를 기억하시고, 자, 경수는 경도가 높은 물을 경수라 합니다. 근데 경수를 우리가 센 물로 배웠죠? 연수를 단물로 배웠죠. 학교 다닐 때 단물, 센 물 배웠어요. 비누 용해가 잘 되는 것은 단물 연수고, 비누 용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뭐다? 경수였죠. 센 물이라 배웠죠. 센 물. 자, 그래서 이 경수는 보일러에 사용 시 급수 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못했을 때 그 박스 나오죠? 보일러에 경수 사용할 때 현상이 났습니다. 스케일이 뭐다? 물대예요. 물대가 형성되니까 열교환 면에서 열전도 낮으니까 전율효율이 어떻게? 저하돼. 전율효율이 떨어지니까 보일러에 뭐다? 가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수명이 어떻게? 단축되고요. 보일러의 코크나 구멍, 작은 구멍을 막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거죠. 부식의 원인도 돼. 부식. 배관이나 보일러면에 부식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일러의 경수 사용했을 때. 자, 그리고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이 앞전에 나왔는데, 자, 이거는 사실 제가 다 갖다 놓으면 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만 갖다 놓은 거예요. 이 몇 페이지 중에 일부만 제가 요 갖다 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추려줬죠. 다 할 필요 없고, 경도 알아두시고, 경도는 기본 얼마다? 1000으로 잡습니다. 1000인데, 수돗물은 얼마다? 300인 거예요. 요까지는 알아두라 했는데, 혹시나 이제 저거 보세요. 먹는 해양 심청수는 얼마다? 1200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 일반 저거는 그럼 얼마다? 여러분들 사과 드시는 거 있죠? 혹시 아무도 안 사왔어요? 혹시, 우리는 아무 물이나 다 드시는구나. 혹시 수돗물을 안 믿어가지고 있죠? 생수 사과 드신 분 있죠? 그 생수 그건 얼마예요? 1000이에요. 조건 주어지면 그대로 따라가고 아니면 1000. 맞아요? 수돗물은 얼마? 300이지. 수돗물이 300. 맞아요? 조건 주어지잖아. 자, 조건 안 주어지면 공통이에요. 명심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자 있죠? 그럼 여러분들 사 먹는 있죠? 마트 가서 일반적으로 사 먹는 그건 얼마다? 1000이 최대 조건이라는 게 1000. 자, 그리고 밑에 저거 색도 알아두면 된다. 5번에 색도는 몇 도? 5도. 그리고 세제 얼마? 0.5입니다. 0.5. 자, 그리고 수소 이온 농도, pH 5.8, 어버이날을 기억하시면 돼요. 5.8에서 8.5. 옛날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옛날은 찬물도 위아래가 있었다. 맞죠? 근데 요새는 위아래 없죠? 애가 제일 먼저 잡죠? 5월 8일이 5일 되면 안 된다. 근데 조건이 주어지면 이겁니다. 거기 나오죠? 샘물이나 먹는 샘물, 염지하수나 먹는 염지하수, 또는 먹는 해양심청수의 경우는, 엉뚱한 데 갔다. 밑에 있죠? 샘물, 먹는 샘물 또는 먹는 물의 공동물의 경우 있죠? 이 경우는 틀려져요. 이 경우는 얼마다? pH 4.5에서 9.5가 돼요. 조건이 주어지면. 샘물이나 먹는 샘물, 먹는 공동시설물의 경우. 그래서 뭐가 나오든 샘물이 나오거든. 뭐가 나오든 샘물이 나올 때는 4.5, 4.5에서 9.5가 돼요. 그리고 염소이온 250 체크하시고, 염소이온 250. 자, 그리고 10번에 정발 잔유물.
정발 잔유물은 얼마? 수돗물 500입니다. 500. 근데 다 똑같죠? 그래서 정발 잔유물은 얼마다? 500. 그리고 밑에 12번에 뭐다? 탁도, 13번입니까? 탁도 1NTU인데 수돗물은 얼마다? 0.5NTU가 됩니다. 수돗물은 0.5입니다. 0.5NTU. 자, 그래서 제가 체크해 준 거만 공부하시면 돼요. 체크해 준 거. 그 중에 답은 있습니다. 작년 시험은 19회 시험은 경도 가지고 다뤘습니다. 경도 가지고. 경도 앞에 1000을 기준 잡은 거야. 수돗물이 주어지면 얼마? 300이에요. 자, 이겁니다. 어떤 거는 물을 구분을 안 했죠. 공통이라는 거예요. 구분 안 한 것은 공통이야. 공통인데 그런데 구분한 것은 따로따로 적어준다. 수돗물 이렇게 따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구분되는 것은 그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수법 있죠. 정수법은 5회 때 나오고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법은 물을 사용 목적에 알맞게 만드는 방법이 정수법인데 침전법은 깔아앉히는 거죠. 자, 그래서 약품 침전법 혹시나 알아두라 해서 약품 침전법. 그래서 약품 침전법은 장마나 홍수가 지면 물속에 점토와 같은 미세물질이 다량 부유합니다. 이것을 응집제를 투입해서 빠르게 침전시키는 것이 뭐다? 약품 침전법이에요. 그래서 약품 침전법은 항산 반토를 뭐라고 했습니까? 항산 알루미늄이에요. 항산 반토, 이것을 항산 알루미늄 화학기호 써놨죠? 항산 알루미늄이 되는 거예요. 항산 반토. 화학기호가 항산 알루미늄입니다. 항산 알루미늄이란 이 응집제를 투입해서 빠르게 침전시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약품 침전. 그래서 이것을 급속 침전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가는 그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폭기는 사실 이겁니다. 자, 이 용해성 철들은요, 여가에서 모래층에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탄산 제1철이나 수산화 제1철, 제1철을 물에 용해된 철들이 제1철들이에요. 용해성 철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기하고 접촉시켜서 불용해성 철로 만드는 것이 폭기법이에요. 그래야지 불용해성 수산화 제2철로 만들어야지 여가에서 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폭기는 그래서 철성분을 제거하거나 또는 물속에 암모니아, 항화수소 같은 유해가스를 발산하기 위해서 물을 공기 중에 뿜어주는 것이 뭐다? 폭기예요. 그래서 폭기 개념은 이겁니다. 물을 뿜어주는 게 원래 폭기입니다. 폭기인데 보통 물을 뿜기 힘들 때는 물속에 공기를 풀어넣어도 폭기가 되는 겁니다. 물을 공기 중에 뿜든지 아니면 공기를 어떻게 풀어넣는 것이 폭기입니다. 폭기. 그래서 명심하세요. 폭기법은 어느 때 쓴다? 간략히 알아두세요. 그거 다 쓸 수는 없거든, 교수들이. 그래서 이런 철성분 제거라든지 철성분 제거나 아니면 암모니아 등의 유해가스입니다. 암모니아 등의 유해가스 발산입니다. 유해가스 발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폭기법이다. 간단히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멸균법은 미생물균을 죽여야 되겠죠. 미생물이 있는 물을 공급해 주면 돼, 안 돼요? 항상 이거 미생물 있는 거, 이런 거, 균 있는 거, 뭐 세균 있는 거 먹고 이 장염 잘 걸리죠. 장이 강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조금 민감성들은 장염 잘 걸리잖아요, 맞죠? 같이 먹어도 누구는 난리 나고 그러죠.
우리 가족끼리 한번 그때 다 먹고 막 오바이트 타고 막 싸고 난리 났는데 나 혼자만 멀쩡하네. 그래서 약간 강한 사람도 있는가 봐요. 약한 사람도 있고. 자, 그래서 이 이제 멸균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염소계통으로 마취하거나 뭐 자외선 이런 것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거의 염소 CL2를 거의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알아두세요. 물속에 이 페놀이 함유돼 있을 때 함유된 경우 염소 소독을 하면 악취가 생깁니다. 염소 소독을 하면 악취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아둘 거 이거예요. 수영장에 있죠? 수영장이 이상하게 보통 우리는 소독약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장에 악취가 생기면 있죠? 이상한 냄새 나죠? 그거는 사람이 이죠? 배설물하고 반응해서 그 악취 생기는 거예요. 수영장에. 그래서 이쪽으로 약한 있죠? 기관지 쪽, 폐 쪽 약한 분들은 그 수영장 가면 안 돼요. 네. 애들이 오줌 싸고 있죠. 이런 배설물하고 결합해서 그 생기는 게. 그래서 천식 생깁니다. 천식 환자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자, 경수의 연화법 나오죠. 경수를 연수로 만드는 것이 경수의 연화법입니다. 경수를 연수로 만드는 것이 경수의 연화법이에요. 그러면 센 물을 뭐다? 단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것도 여러분들 간단히 하는 방법이 이거죠. 물을 끓이는 것도 뭐다? 연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촌에 가서 우물물이나 이런 게 있죠. 지하수를 이용해서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물을 끓여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하수의 정수 과정, 이거는 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잘하면 종합문제 지문 정도 나올 수 있다. 지하수를 채수해서 정수하는 과정, 채수해서 침전을 먼저 시켜요. 그럼 폭기를 하고 다음에 여가에서 철성분을 걸러야 되거든. 그리고 멸균해서 어떻게 흡수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도 구성 순서, 요거는 시험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리 실무에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죠. 치수장이 있고요. 치수장이 있고 정수장이 있고요. 배수지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 대전은 어디에서 거의 다 치수합니까? 대청댐에서 합니까? 건강해수 이번에 대청댐에서 하죠. 그러면 치수장에서 치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원수를 치수를 하는 거예요. 치수한 원수를 정수장으로 보내주는 것을 도수라고 하죠. 도수. 치수장에 치수한 원수를 정수장으로 보내. 그러면 정수장에서 물을 목적에 알맞게 뭐 한다? 정수를 하는 거예요. 정수는 물을 사용 목적에 알맞게 만드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는 정수기가 있죠. 정수장을 둘 수 없으니까 집에다가 정수기 하나씩 사놨죠. 근데 삼투압 사면 안 좋습니다. 삼투압 방식은. 삼투압 방식은 아무것도 다 그러고 맹물만 먹겠다는 거예요. 미네랄을 다 그러잖아요. 미네랄을 어느 정도 드셔야 되는데,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정수한 물을 배수지로 보내줘야 되겠죠. 보낼 송수에서 송수해 줍니다. 그러면 배수지는 물을 분배해 주는 곳이 배수지입니다. 배수지가. 그래서 물을 분배해 준다는 거예요. 배수지에서 분배해 준다는 거예요. 배수. 각종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건물로 어떻게 한다?
급수를 하는 거죠. 급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 순으로 갑니다. 그래서 앞자 5개 치도정, 송배급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치도정이란 음식점이라 할까요? 제가 송 선생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름이 송일근. 저는 본명입니다. 저는 가명 안 씁니다. 저는 항상 본명 썼습니다. 내 이름을 뜯으려고 왜 내지? 전부 다 가명 많이 써. 선생님들 다 이름이 진짜 아니야. 거의 대부분. 진짜 다 가명이 많아. 특히 시설계론 선생님들이 가명이 많아. 송배급, 송 선생이 배급해 준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지도정 송배급. 자, 그리고 370페이지 급수량과 급수압력에서 급수압력에서는 혹시나 해서 급수량 산정 조금만 봅시다. 이거는 계산 문제가 남았거든요. 다 냈거든. 다 출제하고 현재 하나 남았는데 급수량과 급수량 산정 있죠. 일일 급수량을 인원수에서 구하든 뭘 해서 구하든 간에 다 곱하면 돼요. 급수량은 일일 급수량은 곱해서 계산하면 돼요. 일일 급수량은 일일 급수량은 계산식이 곱하면 됩니다. 곱한다. 근데 주의할 건 시간은 제입니다. 시간은 절대 곱하면 안 돼. 시간을 제한 나머지를 곱하시면 돼. 그러면 일일 급수량, 그래서 이제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까지 합시다.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은 본인들이 배울 때하고 틀려서 안 내요.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은 일일 급수량을 갖다가 건물의 사용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사용 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입니다. 그래서 급수 인입 간격이나 보통 이거 고가 수조의 용량 결정할 때 이걸 씁니다. 자, 옛날은 하고 약간 다릅니다. 자, 뭔가 하면 고가 수조 용량을 크게 설계하니까 문제가 오염이 돼요. 그래서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하고 대신 펌프를 양수 펌프를 잘 갖춰주면 되는 거예요. 양수 펌프를 갖다 퍼올려 버리면요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번에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이 있죠. 3번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이 이것이 고가수조 방식의 양수 펌프의 양수량 결정할 때 쓰는 거예요. 양수 펌프의 양수량을 결정할 때 쓰는 것이 3번입니다. 시간 최대, 기억하세요?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러면 그 4번에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이 있죠? 이거는 펌프 직송 방식입니다. 펌프 직송 방식, 부스터 방식입니다. 펌프 직송 방식의 이 펌프의 송수량 결정할 때 쓰는 거예요. 펌프의 송수량 결정할 때 쓰는 것이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 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때 펌프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어떻게 구한다?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에다가 예상 급수량 곱하기 3배에서 4배를 해가지고
자, 순간이기 때문이죠. 순간이니까 시간 기준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분당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로? 60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60이 분이에요, 분.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아파트는 뭘로 설계가 됩니까? 펌프 직송 방식으로 설계를 하거든. 펌프 직송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걸 알아두세요. 이거 하고 이걸 알아두고 일일 급수량은 쉽습니다. 다 곱하면 돼요. 어떻게? 시계오지 말고 곱해요. 그래서 그 예제 봅니다. 예제 1번 연면적 얼마? 만이잖아. 다 곱해. 그냥 나오면 만. 그 다음에 유효 면적비 얼마? 56%. 100%가 1이야. 수치로 해야 돼. 0.56. 거주 인원당 0.2인이죠. 0.2. 다 곱하면 돼요. 그리고 1일 급수량 100리터입니다. 근데 답을 최적으로 하려고 하면 저걸로 하고, 최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입방미터로 계산하면 되고. 자, 이겁니다. 1세제곱미터는 몇 리터예요? 1000리터야. 그래서 100리터로 해서 환산해도 되고, 아니면 얼마랍니까? 100이니까 0.1. 그리고 곱해버리면 돼요. 이게 1일 급수량이에요. 제발 시간은 곱하면 안 된다. 시간은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명심하세요. 시간은 평균 예상 급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곱하면 돼. 제일 쉬운 게 부하량 계산하는 거야. 부하량 그냥 곱만 하면 돼. 곱을 때려버리면 돼. 다. 자, 그래서 급탕도 똑같은 거야.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 곱해서 계산한 거야. 그래서 옛날엔 앞전에는 저거 킬로와트로 계산한 거 문제 나온 거고, 급탕 쪽에서.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부하는 어떻게? 일단 곱하고 보는 거야, 막. 부하량은 곱하고 보는. 자, 그래서 우측에 봅니다. 371페이지. 위생기구 이한 방법 나오죠? 위생기구도 봐. 1일 급수는 어떻게? 기구당 사용 수량에다가 기구수 곱하기 동시 사용률 곱하면 되는 거야. 동시 사용률. 혹시 동시 사용률이 안 주어지면 이게 문제인 거야. 동시 사용률이 안 주어지면. 자, 370페이지 봅니다. 하단에 그 박스에 보시면 기구의 동시 사용률 나오죠. 동시에 사용될 확률을 동시 사용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 사용률. 그럼 거기 보면 2개일 때는 100%다 이거야. 동시에 사용될 확률이. 근데 3개일 때 몇 프로다? 80%고 4개일 때 75%, 5개일 때 70%가 된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 교수들 일단 가르쳐 줄게요. 곱해가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지지분하게 가면 싫어해요. 대부분의 교수들은. 그래서 한 개만 외우세요. 힘든 분들은. 한 개만 외우세요. 한 개만. 5개 외우십시오. 5개.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분은 3개까지 외우세요. 3개는 뭐다? 80%. 5개일 때는 몇 프로? 70%예요. 아마 이쪽으로 갈 거예요. 혹시 기구로 나오면 동시 사용률 안 주어지고 주어지면 3개일 때는 80%예요. 5개일 때는 70%. 동시 사용될 확률입니다. 확률. 이걸 곱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자, 왜 그런가 하면 급수 쪽에서는 펌프의 충마력 계산 문제 위에는 출제를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충마력을 냈거든요. 페이지 383페이지에 보면 펌프의 충마력이 있죠. 이게 이제 출제됐거든요. 충마력이. 충마력은 계산을 문제 출제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양정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약간씩 보입니다. 작년에 양정이 거기 페이지 383페이지 펌프의 양정이 있죠. 이거 있죠. 양정 서서히 공부를 해놔야 돼요. 양정. 작년에 지문 나오는 거 보니까요. 양정 앞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양정. 양정은 원래 공학적 용어로 압력차입니다. 압력차인데 쉽게 얘기하면 물을 뿜는 높이라 생각하시면 돼. 압력을 가야지 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압력 안 가면 물은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 양정 부분을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이번 시험에 준비를 좀 하시고요. 자, 그러면 계산 문제는 양정 쪽 아니면 이쪽 급수량 산정하는 거 있죠. 이쪽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원래 급수 설비에도 여기 계산 문제가 엄청 많아요. 실제는 식 많은데 다른 건 다 생략했고요. 그래서 이거 위주로 일단은 간단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372페이지 보시면 급수 압력 해가지고 나오죠. 이거는 12회 때 나왔었어요. 샤워 가지고 냈었어요. 샤워 가지고. 세정 밸브나 자동 밸브나 샤워기가 얼마다? 0.07. 똥 넣어놓고 똥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0.07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최소한 몇 메다의 수두가 필요하다? 7m의 물의 높이 압력이 필요하다. 이게 7m의 수두가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통 밸브는 얼마다? 보통은 0.03. 이거는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보통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이었어요. 다음 대통령이 빵삼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 참 잘 맞았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다음 대통령이죠. 김영삼 대통령 때 비가 0.3mm 모아서 영삼 대통령이었잖아. 가뭄이 들었어요. 맞죠? 아니, 가뭄 들면서 우리 IMF까지 와버렸죠. 그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 때는 대중 없이 비가 막 내렸어요. 그때 내가 농담을 했는데 나 막 다니면서 왕가면 0.3대 빵상 빵 0.3mm 오다가 말아버린다고. 그때 이상하게 기후가 잘 맞았어요. 그때는 김대중 때 비가 많이 왔어요. 곳곳에 많이. 제가 그때 강의회로 할 때 남해 부산 가 있으면 이 중부지방에 왔다가 우리나라 장마전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상하게 제가 피해 다녔습니다. 제가 남부 강의하면 중부로 왔다가 중부 강의하면 남부로 갔다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일 때는 지역이나 계절에 관계없이 막 내렸습니다. 이때는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비가 많이 내렸거든.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비도 하다가 막 눈도 막 때렸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부터는 안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급수 간의 강경결정. 강경결정은 기구 연결 간의 간경이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강균등표 이한 거고, 마찰 저항선도에서 하는 방법이 있더라 정도 보시면서, 자, 간경은 이것만 고다 써놓으세요. 밑에다가 대변기 세정 밸브가 무슨 밸브라 했어요? 플러시 밸브입니다. 플러시 세정 밸브가 플러시 밸브야. 한번 누르면 일정량의 물이 나오고 단순 밸브죠. 이때는 이
급수 간격이 얼마가 되는 25mm. A는 미리 간격입니다. B는 인치 간격이고요. 그래서 25mm 간격이 돼야 된다는 점 알아두도록 해 두십시오. 25mm.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373페이지 급수 방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